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봉침 많이 갖고 왔어요? 늘 가지고 다니죠. 네. 자, 나는 봉침보다 물만두가 좋다. 물만두. 평론계 물이야, 물. 올드보이.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수영님. 예, 만두 많이 가져왔어요? 늘 쉰다고 쉬어. 날씨가 얼마나 더운데. 냉동만두니까 냉동만두. 오늘 봉침과 만두의 대결 누가 이길지 참 관심이 가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광복절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광복절의 광복 이 음절로 이행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예.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1시쯤에 윤석열 대통령 부친 별세 소식이 전해졌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 마치고 임종을 지켰다고 그래요. 네, 저 오늘 경축식을 마치고 바로 이제 그 서울대병원인가 이제 이동해서 이제 거기서 임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공백이 없도록 하고 이제 또 이거 바로 이 장례가 끝나면 또 캠프 데이비드로 또 대통령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준비하기 때문에 아주 최소화시켜서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참 현직 대통령의 부모상을 나간 거는 이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이후 처음인데요. 어쨌든 참 저도 대통령님의 어떤 그 저 부친상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실 텐데 어쨌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이 잼버리 책임 공방이 이제 예정대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잼버리 관련 발언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네, 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실은 뭐 이제 퇴임하시면서 나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별로 침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3개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신청해서 문재인 정부 때 유치해서 윤석열 정부 때 치른 건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전날 페이스북에다가 잼버리 대회로 우리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면서 국격도 잃고 긍지도 잃고 이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뭐 그래서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까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가 준비가 부족해서 했다는데 마치 현 정부에 뭔가 이게 그 날선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뒷문장보다는 오히려 앞문장에 좀 말하자면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책임을 느끼고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자기도 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나도 뭐 그런 데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마치 이렇게 뭐 남의 비판하듯이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게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 아니냐라는 신문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우리도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자 오늘 권지용 전 민주당 비대위원이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한 이유는 누구도 안 하니까 나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뭐 사과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새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때 유치를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그때 거의 다 완성이 됐었어요. 그럼 확정이 된 상태였고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게 유치가 확정된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시행을 한 거잖아요. 중간에 어떤 그 유치를 했던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얘기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앞에 부분에 있는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1년 3개월 지난 후에 치러진 대회잖아요. 그리고 이런 대회는요. 이게 무슨 어떤 그 완성된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야영대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보급하고 이런 건데 이걸 5년 전 6년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물건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저는 전적으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또는 현직 정부가 현 정부가 사과하지 않으니 전직 대통령이나 사과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과를 했다. 그러면 저도 뭐 사과하고 유리의 마음을 전한다까지는 저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마치 이제 우리가 국격 잃고 긍지 잃고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무한 책임을 느끼고 나도
우리 전직 그 준비 기간을 담당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담하다. 어쨌든 참 나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현 정부도 조금 소홀했던 것에 지적한다. 이렇게 가야지 마치 국격도 있고 긍지도 있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고 어디 무슨 평론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그리고 저는 그래요.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높지 않았다. 마치 태풍 오고 수해 온 거를 하늘도 높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전직 대통령의 예. 품격과 권위에 맞는 건지 저는 사실 그러면 저는 비판할 수밖에 두 없어요. 분께 전 정부 대 현 정부 자 이제 뭐 감사원 감사도 시작이 될 것이고요. 몇 대 몇 요즘 뭐 한문철 TV 보면 몇 대 몇. 두 분은 몇 대 몇 해요? 저는 전 정부가 먼저 현 정부가 나중. 몇 대 몇? 저는 6대 4. 그러니까 전 정부 책임이 4. 그다음에 현 정부 책임이 6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쪽이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반이 됐고 그다음에 준비를 말씀드린 대로 기반 시설과 인프라는 몰라도 당장 현장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여가부의 책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6대 4 정도를 봅니다. 현 정부 책임이 6이다. 6 정도 있죠. 저는. 봉침 교수님은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책임을 물어보신다면 10대 0. 어디가 10이에요? 현 정부가 10이죠. 어디가 10입니까? 100% 현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현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땡벌은 원래 억지만 쓰나요? 무슨 말이에요? 억지라죠. 논리적인 주장이에요. 내가 몇 제가 번을 얘기했어요. 양보해서 저도 양보해서 뭘 6대 4 양보를 정도를 해요? 얘기했으면은 저는 정쟁하지 말자는 얘기지. 이래서 빨리 우리가 백서를 만들고 책임감 느끼는 징비록을 써서 네. 다시는 이런 걸 제풀이하지 말자 이렇게 가야지. 10대 0이라뇨. 그러면은 10대 0. 전 정부 아무 돌아보지 말자고요? 아니 돌아오지 그건 말자는 말이 안 의미가 되는 아니라 이 잼버리의 실패의 원인은 현 정부한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전 정부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더라도 이 정부 들어와서 1년 3개월이 지났고 이미 1년 전에 국회에서 이런 문제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라도 바로 잡았어야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때 제기했어야지. 아니 이렇게 다 문제가 발생하고 1년 전에 문제 없다고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전 정부 탓을 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대체. 그럼 새만금 장소를 원래 그럼 새만금으로 하지 갯벌로 만든 건 어느 정부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건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 내 말은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장소를 바꾸든지 이런 방법을 취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현 정부의 여가부 장관이고 조직위원회 자, 몇 대 몇으로 했더니 뭐 끝이 없는데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전북을 비판하고 있어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 사실 전북이 집행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지사가 그래서 집행위원장을 맡는 건데 집행이라는 거는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 인력을 통제하고 하는 사실상 가장 지역 현안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치 이제 이걸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게 면제가 되니까 빨리 이 기회를 해가지고 공항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도로도 빨리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말 정작 필요한 시설물은 아직도 대회가 끝났는데 완공도 안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새만금에서 했으면 그나마 좀 매립이 단단한 땅이라서 배수도 잘 되고 천막치기도 수월했을 텐데 매립한 지 이번에 그 농업기반공사 땅 그 비용 들여가지고 그걸 땅을 매립하는 바람에 지금도 그 진흙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라북도가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그다음에 새만금에 잘 되면은 새만금이라는 브랜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주력했었어야지 제사보다 제밥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도 네. 책임이 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최진봉 교수님. 예. 김관영 전북지사가 사과는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잼버리 위생은 조직위의 업무다. 예? 조직위가 잘못한 거다. 위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영국 대표단이 철수하면서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게 화장실의 위생 문제, 샤워장의 위생 문제였어요. 그게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불편해서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집행위원회가 조직위원회가 업무를 분담했겠죠. 저는 둘 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어느 한쪽에 책임만 있는 건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전 정부와 현 정부는 현 정부가 100% 책임이지만 지금 현재 이게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북도가 전혀 그럼 책임이 없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필요하다면 조사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김관영 지사 말처럼 업무가 명확히 분담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 업무 분담된 내용을 잘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따져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북도에 모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기류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행동이고요. 조직위와 집행위가 어떻게 잘 융합이 안 되고 아니면 또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과정 속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샅샅이 발표해야 되게 둘 다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국회 행안위가 열리는데 김관영 지사 출석에 대한 여야 입장도 지금 갈린다고 그럽니다.
김관영 지사 당연히 출석해야죠. 당연히 출석해서 아니 집행위원장이 그러면은 행안위 이 행사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데 아니 집행위원장이 하면 누가 옵니까? 저는 이거 당연히 저는 출석해야 된다고 보고 네. 김관영 지사가 만약 출석이 조금 부담스럽고 자꾸 이러니까 기자회견 하면서 전북의 책임론을 자꾸 희석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김관영 국회의원도 했고 저는 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또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를 또 우리가 유치하고 또 우리가 또 이게 실행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여성가족부도요. 그 잼버리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 근데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잖아요 지금. 그리고 김현숙 장관이 작년부터 계속 잼버리 관련해서 본인이 발표도 하고 답변도 했어요. 국정감사 나와서. 그럼 그때 당시에 발표하고 답변했던 내용들은 왜 지켜지지 않은 거죠? 거기서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조직위원회 일하는 구성원들도 여가부 직원들이 파견 근무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가부가 여기에서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자세. 지금 이거 무거운 책임을 갖고 계시고 여가부가 잼버리 책임이 부족했다는 지적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의식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럼 앞에 사과는 왜 하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하고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아니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고 이러면 과연 이 실패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공식 사과하고 국정조사 필요하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 맡겨놓으면 과연 이게 제대로 감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도 정부 부처와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있고 이런 곳에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럼 네.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서 뭐가 문제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첫 번째 이슈 좀 정리하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교통 제보 하나 들어왔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1347님께서 보내줬는데요. 상주 영천 고속도로 경주 방향입니다. 영천 톨게이트 2.5km 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승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요. 2시 40분 현재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고요. 2차로하고 갓길은 전면 통제되고 있답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경주 방향 영주 톨게이트 2.5km 전방입니다. 자 오늘 광복으로 이행시 받고 있는데요. 7805님 광어야 보고야 오염수 어떻게 하누. 광어야 보고야. 8045님은 광복절에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들으면 복이 마구마구 쏟아져요. 고맙습니다. 자 광복절 특사로 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다. 이번 10월달 보궐선거에 나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이 이제 8.15 특사에 포함되니까 그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 공익 신고자인 나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 탄압이었다 얘기하면서 국민과 그저 당이 허락한다면 난 다시 강석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진봉 교수님. 네. 민주당은 이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5월 달에 나왔던 거죠. 대법원 그러니까요. 판결이. 지금 그러니까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끌면서 재판하고 이래가지고 재판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면을 하면 사법 절차가 왜 필요한 거죠 대체? 이분이 무슨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지금도 본인이 주장하는 소위 공익제보라고 위한 공익제보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사법부에서는 법의 판결을 보면요. 판결 내용에는 공익제보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분은 본인이 징계를 받고 감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뭔가를 폭로했다. 이게 지금 사법부의 판단이에요. 네. 근데 이 판단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서 완전히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지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복구를 시켜주면 죄를 짓고 사법적 판단이 나온 사람도 특별사면으로 다 풀어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법치를 중요시하고 법을 중요시하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법부의 어떤 그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너무 쉽게 특별사면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네. 김태우 전 구청장 출마에 대해서
공천 검토를 안 했다 이런 그래, 입장이에요? 그 지금 현재로서는 공천 막 사면이 된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오늘밖에 안 지났으니까 예. 공천 여부는 하기 어렵고 다만 이제 이게 그 김태우 구청장이 이제 희망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무소속 출마로 당이 공천 안 하고 원래 그 원인을 제공하면 공천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잖아요. 당원 단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이 공천하지 않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정식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 있어서 지켜봐야 되는데 원래 국민의힘 입장은 이번 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는 거였죠. 공천을 안 내기로 했었던 안 내기로 거죠. 했는데 김태우 구청장이 어쨌든 사면 복권을 받으니까 이런 지금 상황인데 제가 이제 최 교수님 말씀에 딱 하나 반박을 하면은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 이제 판결문에 보면 왜 공익 제보자로 안 했느냐 기밀 누설을 했느냐 당신이 공익 제보라면 감사원이라든가 정부 부처 권익이라든가 이런 데 제보를 했었어야지 왜 언론에다 제보했냐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언론 거기에다 그럼 제보를 하면 그 제대로 제보가 됐을까요? 언론에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이렇게 환기가 되고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약간 공익 제보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으로 보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말하자면 휘슬 블로어들에 대해서 좀 장려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폭넓게 좀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내부 비리가 신고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해병대 수사단장일 때 그 얘기 내가 할 거고요. 뒤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김 구청장이 재판에 자신의 폭로가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 조각이 사유가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1심 재판부는 1년 4개월 동안 특별감찰반 활동을 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않다가 자신에 대한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판결문에 2심 재판부도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도는 그랬든지 간에 어쨌든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고 그다음에 그 권력형 비리라는 측면에서 이게 재판받은 사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두 가지는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기소 내용에 검찰이 기소 내용에 예를 들면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된 거잖아요. 기소 내용이 안 들어갔다니까요. 조국 전 장관의 자, 그 유죄수 감찰부만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만 들어가고 앞에 있는 두 개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이것도 공익 권력형 제보자나 비리였잖아요.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정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보호하려는 십상시는 누구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박용진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온 국민의 의혹이 있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십상시는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 관련된 부분이죠. 누구냐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짐작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십상시? 저는 십상시가 처음 나왔던 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이제 그 행정관들 몇몇 있다고 해서 했는데 저도 그때 당시 근무하면서 봤지만 결론 그 실체 없는 걸로 결론 났잖아요. 저는 사실 박용진 의원이 또 이 십상시라는 말하자면 아주 자극적 키워드를 또 갖고 오면서 마치 이걸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휘둘리는 듯한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렇게 자신감 있으면 면책특권도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한번 당당히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십상시 명단 그러면 기자회견장에서 한번 까보시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 숨지 말고 여기서 당당히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번 심판받아 보는 거. 저는 이렇게 가야지 마치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단 짐작이 다 갑니다. 누군지 알고 있지만 말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에다가 못된 프레임 씌우는 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까보시죠라는 표현보다는 밝혀라 뭐 이런 밝혀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까보시죠 라디오 뭘 까봐요. 최진봉 교수님은 박용진 의원 이 십상시 발언. 이게 십상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박용진 의원이 한 말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10명의 내시가 있다는 그렇죠. 상징적이라는 국정을 농단한다 거겠죠.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10명이 한 명부터 10명까지 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진실을 막으려고 하고 어떤 비리나 아니면 의혹을 폭로하는 것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현 정부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해서 일파만파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해병대 전후회가요. 최상병 사건 수사 외부 간섭 없이 군이 명확한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해병대 역대 사령관들하고 전후회 최진봉 교수님도 해병대 저도 해병 출신이죠. 전후회시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저는 여기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뭐 이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작금의 사태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사고의 책임을 수사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외부 개입이 없이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군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주장을 했습니다. 두 분 말이죠. 한 30초씩 네. 앞으로 고 최승훈 상병 사망 사건 이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게 군이 결론 낼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경찰이 수사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게끔 이제 법이 바뀌었고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경찰의 책무가 무거워졌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 어쨌든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저는 경찰이 더 보강 수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결론내 주느냐 이게 좀 근데 관건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회수해가지고 도로 군이- 경북 경찰청에 이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겠죠. 가는데 어쨌든 경찰이 최종 결론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서 잘해야 예, 된다. 예.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아까 최수영 평론가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아까 뭐 김태우 전 행정관에 대해서 막 칭찬하시면서 휘슬 블로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박대령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고위층 또는 뭐 권력기관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뭐 수사를 하고 감찰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명이었어요. 윗사람이 지시를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고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장 정리 좀 검찰총장 해주세요.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빨리 본인이 정리해. 겪으셨으면 지금 박대령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박정은 전 수사단장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봉 교수님 예. 해병대인데 이제 정훈장교 네, 정훈 장교였죠. 해병대 훈련은 1사단 많이 안 훈련을 했죠. 했습니까? 팀 입으로 팀 스피릿 훈련합니다. 훈련도 하고 자, 이것 보세요. 손으로 입으로 광복 이행시 한 분만 더 소개합니다. 광식이 동생 복식이 유머 있으시네 정치자분.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자, 광복 이행시 먼저 최진봉 교수님 광복의 마음으로 복 복잡한 사회 이슈 좀 해결해 봅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렵습니까? 꼬였어?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해보겠습니다. 광복절입니다. 복 복받는 나라 만들어 봅시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운다고 또. 수고들 하셨어요. 자, 청취자 두 분 추첨했습니다. 7244 8045님 그리고 교통제보 주신 1347님 세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수영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